이게 특히 이중 당적자들이 자꾸 민주당의 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당적 문제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없습니다. 지금 그거를 이제 저도 지혜를 구해보겠습니다만, 각 당이 자기 명부를 제출해가지고 이걸 검증해보지 않는 이상, 선관위가 또 각 당원 명부를 제출받아서 할 수가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국민의힘 경우에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구속이 되고, 이만희가 실제로 국민의힘에 어떻게 입당을 해서 하고 있는지 아마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과를 제가 보고 어떻게 당원 명부를 검찰권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 뭐 지금 현재 이중당적은 금지돼 있잖아요. 이제. 예, 금지돼 있는데, 정당법상 금지다. 네, 정당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지 않는 이상 선관위가 당원 명부 확보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 만나 오찬을 먹고 왔는데 제가 페이북에 또 올렸습니다만, 신천지 문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건 모든 정당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지난 2021년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국민의힘은 당대표는 70% 당원 투표, 책임당원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권리당원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70%, 여론조사 30%로 당대표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유승민을 비롯한 약간 인기가 있는 사람들 다 제거하고 김기현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100% 당원 경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때 그것을 노골적으로 윤석열이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100% 돼서 가장 대중적 지도가 꼴등인 김기현이라는 분이 사실상 당대표가 되는 좀 민심과 완전히 어긋난,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마 국민의힘은 전체 당원 투표로 뽑고 있죠. 그래서 아마 장동혁 체제가 유지된 이유도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통령 후보는 70% 권리당원과 40% 그걸로 계속 50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포함돼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준석 당대표였던가 계속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이제 크로스체크를 못했습니다만, 언론상으로 또 홍준표 오늘 시장이 오늘 저한테 주신 말씀에 따르면 원래 그때 당원 자격을 3개월 당비를 낸 사람에 한해서 1,000원 이상씩 3개월 나는 책임당원이 투표권을 갖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시다시피 새로 입당한 윤석열과 최재형 감사원장 출신 그 두 분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권리당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특별한 케이스로 이번만큼은 1년 중에 한 달만, 한 번만 1,000원만 내면 투표권을 부여하자. 이렇게 그때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0원짜리 내고 바로 한 달이면 투표권을 갖는 이런 책임당원이 만들어야 된 거죠. 이거를 이용해서 대거 신천지가 11만 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그때 54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책임당원이 11만 명이 들어왔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사실상 좌지 11만 명은 교주의 지시에 따라 거의 90% 이상 특정 후보한테 찍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추측한데.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사실상 여론조사에는 이겼었는데 그 책임당원 투표에서 져가지고 윤석열에게 후보를 뺏긴 꼴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고 나서 윤석열 저고 나서 이만희 씨를 직접 대구 어디서 청도에서, 그분이 고향이 청도일 겁니다 아마 이만희 씨가. 근데 그 경상도에서 둘이 만나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이만희 하는 이야기가, 아무튼 당시 그 국민의힘 최고위층에서 와서 도와달라, 좀 입당을 해달라고 요청, 이름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그쪽에서도. 그래서 그 고위층에 와서 이만희한테 부탁을 해서 부탁한 이유가 윤석열을 만들어야 되니까 했는데, 그때 이만희 이야기가, 그때 우리 나라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높게 평가한 이유가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방송국도, MBC 같은 방송국도 특정 종교 집단을 공격하는 걸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조직된 그 신도들이 와서 막 방송을 못하게 방송국 앞에 에워싸고 데모를 하고, 또 우리 정치인도 특정 종교 집단이 막 집중해서 공격을 하면 그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더구나 신천지는 30만 교도입니다. 천지일보라는 신문까지 있습니다. 천지일보가 뭐 신천지와 관계없다 그러지만 천지일보 대표가 신천지 교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지일보가 계속 여론조사하고 기자들이 여기도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뭐 통일교는 말할 것도 없고, 통일교는 워싱턴 타임즈까지도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마이크 폼페오가 얼마 전에 그 한학자 의사가 구속됐을 때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마이크 폼페오. 그래서 예. 마이크 폼페오 친구 앤드류 김이 나하고 친구잖아요. 나 앤드류한테 물어봤어요. 야, 폼페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워싱턴 타임즈가 하도 부탁을 해서 성명 하나 내주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마이크 폼페오가 그렇게 답했답니다.
그 정도로 이 집단이 파고가 있는데, 그때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께서 그 코로나 확산이 대구 모 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환자들이 이제 확산된 경로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 명부를 내놓으라고 아예 이만희 씨 집 앞에 가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려서 이거 내놓으라고 막 소리쳤는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더구나 대통령 선거를 앞둔 분이 30만의 강력한 교주에 따라 움직이는 30만을 적으로 만들 정도로 그걸 각오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환자 명단 내놔라. 이렇게 싸운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날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그 이만희 집 앞에 가서 그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뉴스로 보자마자 바로 제가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송영길입니다. 이거 뭐 저한테 그때는 집권 여당 의원이니까 딱 깍듯하게 했습니다. 아니 윤 총장, 아니 압수수색 영장권도 없는 경기도지사가 저렇게 명단 확보를 하는데 당신이 압수수색 영장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압수 좀 못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말이 이상하게 막 좀 어버버 막 쏘련 말을 하더라고요. 잘 못 알아먹는 말을. 그게 무슨 말을 하냐. 거기도 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뭐 코로나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막. 그러고 끄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진법사인가 누구 뭔 법사가. 건진법사 지도를 받았죠. 거기도 영매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 건드리면 잘해라. 하던데 그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아닙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가 23만 표를 졌거든요. 딱 30만 이 신천지를 생각해 보면, 야, 우리 정권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날 이제 만났을 때 이만희 씨가 한 이야기가 그때 만약에 검찰이 자기 것들 다 압수수색했으면 자기들 종교단체가 완전히 와야 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해줘서 너무 윤석열이 고마워서 뭔가 도와야 되는데 국민의힘 간부 가서 부탁하니까 다 입당해라. 그래서 11만 명을 입당시켰답니다. 1,000원씩 내고 다. 그래서 그게 다 윤석열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게 된 거죠. 여러 차례 그냥 직접 제가 당사자한테 그걸 들으니까 너무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탐사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가요? 지금 뉴탐사가 이제 유일하게 유튜브 중에 이 신천지 관련을 집중 취재하고 있는데, 저 양반도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저거. 저 신천지에서 우대 공격 안 받습니까? 강진구 대표님? 네. 그러니까 직접 12지파가 있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따른 건데, 그 요한계시록에 따라서 그 12지파, 12제자를 땄는데 가장 첫째 제자가 베드로인데 우리 전남대학교 후문에 베드로 지파 교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가 제일 강력합니다. 제1 베드로 지파. 그러니까 뭐 거기에 많은 전남대생들을 비롯한 광주의 젊은이들이 이게 뭐 직장도 없고 막 어려우니까 그런 완전히 막 치밀한 조직적인 포교를 통해서 이제 포섭을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소나무당을 했을 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우리 사무총장한테 신천지가 접근을 해서 송영길 대표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만희 교주를 한 번만 만나주면은 대거 소나무당 입당해서 소나무당 부채도 다 해결해주고 당비도 다 챙겨주고 이거 하겠다라는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 왜 그런 사람을 만나냐. 절대 거기는 차단해라 그랬는데 저희 같은 소나무당에도 이렇게 접근했을진데 우리나라의 모든 정당이 자유로운 정당이 있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1인 1표제를 도입했을 때 1인 1표제의 그런 장점은 살리되 이러한 이 취약성 아무런 검증도 할 수 없고 그냥 인터넷에 입당해서 1,000원씩 6개월만 내면은 권리당원이 된다는 게 얼마나 접근하기 쉽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다음 대통령 선거 만약에 우리 민주당 당대표 선거나 뭐가 있을 때 영향력 미치기 위해서 다 들어가. 그럼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것도 직접으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외부 집단, 꼭 신천지만 아니라도 통일교부터 비롯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유튜브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정광훈 목사를 제가 알았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막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기 전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려면 이런 보수적인 목사도 만나봐야 된다. 제 형님이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서 제가 사랑교회를 가서 정광훈 목사를 만났는데 정광훈 목사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명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이명박 장로를 만들려고 쫙 조직을 해서 교회 지하에다가 서버를 다 만들어 놨대요. 그래가지고 전부 조직적으로 가입을 시켜서 거의 10만 명을 가입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로 그 천막당사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사실 그때는 새누리당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당 조직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대선 경선을 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MB한테 질 것을 이제 예상을 했지만 당 조직에서 이겨가지고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된다고 박근혜 후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 조직에서 한 1%가 아주 미세한 차이밖에 못 이겼어요. 박근혜 후보.
그래서 그걸 보고 박근혜 대표가 배신감을 느껴서 끝나고 나서 참모들 불러가지고 이 원인이 뭔지 분석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뒤에 정가훈이가 있었다는 거죠. 거의 정가훈이가 책임당원을 10만 명을 만들었으니까 박근혜 조직을 거의 쌤쌤으로. 그때는 당 조직은 이명박은 자기 형 이상득과 몇 명밖에 없었어요. 당내 나머지는 다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쪽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에서 한 1%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따라왔다는 것은 배후에 뭔 조직된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게 바로 정광훈이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자랑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다 했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와서 아니 목사님 왜 나를 안 도와주고 MB를 도와줬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 정광 목사 직접 자기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박근혜 당시는 가톨릭인지 불교인지 정체가 불분명하고 MB는 확실히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장로 대통령을 만들어야지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그때 후보가 다음에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는 이제 지나간 거고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박근혜를 돕기 위해서 시발단을 만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또 서버를 돌려가지고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악마화시키고 막 이걸 했는데 그걸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그때 압수수색을 교회에 했더니 거기가 서버가 다 압수수색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됐을 거예요. 구속 선거법 위반으로. 그때 변호사가 황교안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황교안과 인연이 돼가지고 당선이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1등 공신이 정광훈이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황교안을 꼭 법무부 장관 시켜라 이렇게 추천해서 법무부 장관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황교안과 이 정광훈의 그 인연이 그렇게 가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됐는데 부정선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그런 현실입니다. 예. 정리하면 이거 이중당적이나 이중당적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정 종교 집단의 조직적인 정당 개입을 어떻게 말 거냐.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의 토대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여든 야든 간에 같이 협력해서 공동 대응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